네, 처음 만남이네요. 우리 반갑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여러분들 또 첫날 너무 늦게 끝나면 안 되니까 좀 땡겼어요.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정학을 공부해야 더 효율적으로, 이게 어차피 같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더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2, 3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점수가 나오니까 땡겼는데, 이제 8시 40분을 땡겨놓고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좀 늦으시는 분들이 많으면 어떡하나. 근데 이렇게 뭐 거의 늦으신 분이 거의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적인 뭐 시간, 공부 시간 이런 거 지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금 뭐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재시생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꼬박꼬박 시간 지켜서 강의 듣고 공부 시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기본적으로 자세가 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 가지고 학습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중간중간에 뭐 해이해지고 빠지시는 분들 있으면은 다 같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 본인이 빠지면 다른 사람도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빠지면 또 본인도 더 빠지고 싶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늦지 않게 다 오셔가지고 이제 학습 분위기가 기대가 됩니다.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더 공부가 잘 되거든요. 자, 우리가 처음 모였는데 행정학을 공부하려고 모였잖아요. 근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수도 없이 많은 공부를 해봤을 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공부 방법을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시험은 공무원 시험이고요. 여러분들이 볼 시험은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는 행정학이에요. 철저하게 이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행정학 특성에 맞춰서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 시간 대비 가성비가 좋아져요. 그동안에 뭐 어떤 공부 방법을 들었든 간에 결국 우리가 맞서 싸울 적에 최대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원리들이야 그동안 들어왔던 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디테일하게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 시험 행정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저도 처음 보시니까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해드릴 건데,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항상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다른 수험생이 겪은 시행착오 똑같이 겪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응시하는 시험에 맞춰서 공부해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이 공무원 시험 행정학 특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전달을 드릴 건데, 저는 딱 그 역할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이렇게 점수 나오고, 행정학 요거 이해해야 점수 나오고, 행정학 요거 암기해야 점수 나오고, 다 지도를 해드릴 건데, 일단 믿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다른 수험생이 겪은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 강사들은 매년 데자뷰 같은 질문을 받아요. 재시생 분들로부터 선생님 저 이렇게 했는데 망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또 지도해가지고 다시 합격을 시키고, 매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을 시행착오를 이미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다 겪었어요. 저희는 그걸 그대로 보고 전달을 드려요. 근데 막상 직접 겪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저게 맞나? 그러니까 자기랑 생각이 같으면 상관없는데 생각이 달랐을 때 자기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아직 모르니까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전까지는 제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따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미 수많은 수험생들이 겪었던 것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시간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시작부터 저와 함께 시행착오를 줄이자, 합격을 앞당기자 소개를 드리고요. 김덕관, 그리고 김덕관 강한행정을 좀 오글거리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뭘 추구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려야 되겠죠? 자, 뭐 제 양력은 이렇고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저는 체육교육과 졸업했습니다. 특이하죠? 자, 운동에 관련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이상하죠, 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행정고시 합격하고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꾼 것만 봐도 그 다음에 왜 강사를 바꿨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요새 용어로 get샹 마이웨이 그런 용어 있죠. 약간 좀 마이웨이라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행정학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지도해 드리는 거 그런 거 뭐든지 간에 제가 다 과학적인 근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러 군데에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직접 수험생들 그리고 합격생들 관찰했던 거 그대로 전달드린다. 뭐 그걸 전달드리기 위해서 양력 띄워드린 거고요. 뭐 양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저를 상징할 수 있는 키워드를 몇 개를 뽑아봤어요. 제가 이제 운동도 해봤고 또 수험생도 해봤고 그다음에 합격도 해봤고 그다음에 강의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교육 이제 사범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교육자의 마인드로 여러분들 지도해 드릴 건데 저를 이제 소개하려는 키워드를 뽑아보니까 5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운동을 함으로써 어릴 때 운동을 함으로써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노력에 대한 성과예요. 이게 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몸이 얼마나 정직한지 노력이 얼마나 정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느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운동을 해보니까 진짜 노력한 만큼 퍼포먼스가 나와요. 소홀히 한 만큼 성적 떨어지고 시합 나가서 지고 소홀히 한 만큼. 근데 공부도 똑같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해도 될까?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또 점수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과목별로 자기가 좀 어려운 과목이 생겨요. 그랬을 때 왜 이거 해도 안 되지? 그것보다 좀 더해서 노력을 더 쌓으면은 폭발하거든요.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좀 간접적으로 전달을 드리지만 좀 힘들고 좀 정체기, 과도기 때 좀만 더 훈련을 쌓으면은 그걸 넘어갈 수 있다. 이 부분 제가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고 제가 지금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살면서 훈련이라는 것을 제대로 못 해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러분들은 한계치가 지금 있어요. 한계치. 공부 시간 뭐 몇 시간 이상 도저히 못 하겠어요. 한계치가 있는데 훈련을 통해서 그 한계치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이라는 것은 괴로움. 그러니까 자기가 5시간밖에 공부 못 하겠는데 6시간을 늘렸다. 그럼 엄청 괴롭거든요. 그것을 버텨주면은 6시간이 편안해져요. 또 7시간 늘렸다. 엄청 괴롭거든요. 일주일, 2주일 버텨주면 또 공부 시간이 7시간이 편해져요. 이런 개념들을 제가 강의 때도 계속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직접 한 3년 좀 넘는 수험생활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공부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행착오만 겪은 게 아니라 결국 합격함으로써 이건 시행착오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게 합격의 본질이다. 그대로 이제 전달을 드릴 거고요. 강의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결국 합격하시는 분들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인생 걸고 하는데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 사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을 전달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경험 바탕으로 전달 드릴 거고 무엇보다 이게 강사로서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공교육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게 있어요. 교육자의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인생을 지도해 드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가르쳐 드리기 위해 여기 섰다는 것은 그리고 공무원 시험 지도해 드리기 위해 여기 섰다는 것은 교육자의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명감.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한테 뭐 이상한 거, 뭐 검증되지 않은 거 그런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적이 나오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결국 합격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합격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노력할 것이다. 그걸 이제 전달을 드리는 거고 여태까지 많은 수험생들을 보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합격하는 공부예요. 근데 제가 수많은 수험생들을 봤지만 공부 기간이 길어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보는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지 않고요. 자기 편한 대로 공부해요. 서술형을 보면은 서술형에 맞춰서 OX만 판단하면 되면 OX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들었던 거, 해왔던 거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생만 하고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공부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보는 공무원 시험 행정학에 최적화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대로 다 전달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공무원 시험 본질이 대부분은 OX형이에요. 대부분은 뭐 영어 독해는 좀 어렵고 짜증나긴 하지만 대부분은 OX형이에요. 그 말은 문제 한 문제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도 야 이거 A가 맞아? B는 틀려? 딱 하나 가르쳐주고 풀어보라고 하면 푼단 말이에요. 한 문제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떨어지고 고생을 하냐면 양이 더럽게 많아서 그래요. 문제 하나하나는 쉬운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이 양에 치이다 보니까 계속 까먹고 휘발되는데 양이 더럽게 많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약 조절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반복 못하고요. 모든 거에 집중 못하고요. 시간과 에너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강약 조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에 컴팩트하다 이런 뭐 강사들이 많이 쓰는 용어 있잖아요. 요 용어를 한 번 더 강조 드리는 게 단순히 양이 적다가 아니에요. 시험의 출제 빈도에 맞춰서 출제 가능성에 맞춰서 철저하게 강약 조절이 된 강의를 해드릴 거라는 소리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맞춰서 제시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학 뭐 배워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행정학 자체는 굉장히 난해하고 방대하고 행정학은 엄청 어려운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거든요. 행정학은. 그래서 행정학 배우다 보면은 좀 개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진짜 이걸 도대체 왜 배우고 있는 건가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 행정학은 그렇지 않아요. 객관식이잖아요. OX잖아요. OX 문제에 답이 없는 걸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답이 없는데 다 답을 정해서 내요. 옛날 학자들의 의견 혹은 대학 교수들의 교과서라는 답을 정해놓고 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행정학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 사실 뜯어보면은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다 겪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용어만 바꿔 설명했을 뿐이에요. 어차피 사람들이 그 정부 만들면서 상호작용하면서 결국 사람들의 사회현상 연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일상생활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쉽게 이건 제가 단언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학 저처럼 쉽고 저처럼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행정학 때문에 고시 공부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저건 개소리니까 뭐 하자는 학문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행정학 처음에 기본 강의 딱 들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진짜. 근데 저도 어떤 그 되게 쉽게 가르쳐 주시는 그 고시 쪽의 강사분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훈련을 쌓으면서 별거 아니네. 굉장히 뭐 쉬운 것을 학자들이 어려운 용어를 써서 배우는 거네. 그래서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최대한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재미있게 강조를 드릴 겁니다. 제가 뭐 엄청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엄청 막 까불고 막 그런 성격은 아닌데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 지겨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막 오버하면서 절대 여러분들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지 않도록 계속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김덕단 강행정학 이렇게 탄생을 했고요. 우리가 맞서 싸울 이 공무원 행정학 시험이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이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해요.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겠고 3년간 행정학 시험 문제를 보시면 기출문제, 생소한 문제, 100점 방지용을 나눠놨는데 이 100점 방지용은 모든 수험생이 못 푸는 문제예요. 시험 공부라는 게 공부해서 맞춘다 이런 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부터 모든 수험생이 못 풀 만한 문제를 꼭 한 문제 정도를 내요. 일부러 듣도 보도 못한 거 최대한 그동안 안 나왔고 뭐 생소하고 이런 거 막 구석구석 찾아서 일부러 좀 내요. 그런데 기출문제라고 적어 놓은 건 그동안 기출문제 나왔던 거, 그동안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 제대로 공부했으면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그냥 바로 똑같이 나왔다 구하거나 아니면은 3개는 나왔던 거예요. 선지가 4개니까 3개는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3개 알면은 풀 수 있는 게 사지선다예요.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게 9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이게 서울시 9급이 빠졌는데 서울시 9급을 넣으면 딱 85%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80% 초반 정도. 어쨌든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 말은 처음부터 이런 거 다 공부하면 여기가 흐릿해져요. 점수가 안 나와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나올 건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여기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족보란 말이에요. 기출문제집은. 기출문제에 있던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출문제는 역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기출문제집에 한 2000문제 정도 추려놓은 거. 그거 자체가 그냥 족보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느냐. 뭐 합격생들 보면은 대부분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90점에서 95점을 맞아요. 100점 맞기는 어려운 과목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 점수를 맞아요. 어떻게 이걸 맞추는 것이냐. 일단 요거 하면 패턴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 보는데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행정학 저랑 강의 듣고 커리큘럼 따라가다 보면은 통밥이 생겨요. 그래서 당연히 옳은 거, 당연히 틀리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가 예측 가능한 것들은 드려요, 다. 여기 있는 것 중에 예측 가능한 건 뭐냐면 그동안 안 나왔지만 요새 중요한 것들, 최신 이론들, 그런 부분들은 모의고사로 이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수는 그냥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일부러 대비하면 안 나오는 거고요. 이 양이 엄청 많거든요. 요걸 열심히 하시면은 이 점수가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 강의 시간에는 이 85점어치 기출문제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배워요. 왜냐하면 논리들을 배우니까, 배경들을 배우니까 조금 더 배워요. 근데 어쨌든 기출문제를 바로바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여기 있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제 나오면 맞추게 돼요. 기출문제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족보니까. 그리고 흔히 말하는 맨날 나오는 이 부분 좀 속된 말로 좀 조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복습하고 강의 들으면서 또 스스로 회독하면서 여기는 완전 기계적으로 정답 자체를 외워버려야 돼요. 족보니까. 여러분들 행정학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행정학이 학문의 세계에 빠지기도 해요. 대부분은 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재밌거든요. 이게 사회생활이니까. 학문의 세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족보는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출제 패턴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의고사로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요 맨 마지막 테두리 있잖아요. 이게 점범위라고 제가 해놓은 건데 이것도 작아요. 행정학의 세계는 여기서 대부분 나오는데 행정학의 범위는 무한정해요. 무한정해요. 그 말은 여기 있는 것까지 다 공부하려고 했다가는 여기에 소홀해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다 나는 이 기본 강의 한 번에 다 만들 테야. 나는 완벽하게 만들 테야. 그런 태도로 따라오시면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여기에 소홀하니까. 항상 시험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출제 영역인데요. 얘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 우리가 7가지 파트로 배울 건데요. 이게 20문제를 구성하는 비율이에요. 대체적으로 한 4문제, 3문제, 4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건데 여기에 약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직 보시는 분들은 거의 한 문제를 보게 될 거예요. 지방자치로는. 그런데 지방직, 서울시 보시는 분들은 2문제에서 많게는 4문제까지. 그래서 자기가 대부분은 다 보시죠? 대부분 다 보시기 때문에 이게 평균 2문제인데 어찌 보면은 되게 작은 단원 같은데 하지만 지방직 서울시는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파트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얘 때문에 평균이 줄은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좀 기억해 놨다가 국가직 시험 한 달 전에는 지방자치로는 조금 덜 해도 되겠고 국가직 시험 끝나자마자는 여기 좀 집중적으로 또 보완해서 시험장 가야 된다. 그런 것들 나중에 까먹더라도 제가 다 설명드릴 거지만 살짝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의 원칙만 몇 가지 살펴보고 잠깐만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전달 드릴 건데, 행정학 자체는 난해하고 방대하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공무원 행정학은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모든 합격생들이 합격하고 나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행정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옛날엔 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좀 제가 맨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는 이때 좀 망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상담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합격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해드리고 합격하고 나서도 딱 맨날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왜 그렇게 고생했고 왜 그렇게 이상한 것까지 다 봤는지 모르겠다.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 또 이걸 꼭 가지고 계시고요. 기출문제만 보면 합격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출문제를 다 마스터하고 다른 걸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정해져 있으니까 무엇이 출제되는지를 처음부터 암기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 때 요거 연락이 나옵니다. 요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 전달 드릴 겁니다. 기본 강의부터. 막 모든 배경, 모든 이해 그것보다는 뭐가 나오고요. 나오면 어떤 패턴으로 나온다. A를 B로 바꿔서 낸다. 있다를 없다로 바꿔서 낸다. 이것을 같이 처음부터 암기하셔야 되겠고 출제 가능성에 따라 강약 조절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한 점심 먹고 난 이후쯤 뭐 이런 이론을 배울 건데 지금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공공선택 이론 뭔지 모르겠지만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이게 이제 틀린 문제입니다. 틀린 문제. 현실 적합성이 낮다를 높다로 바꿔서 내는 게 이 공무원 행정학의 OX형 문제예요. 되게 단순하죠. 우리가 제대로는 이따가 배울 거지만 배울 때 항상 문제에서 거꾸로 배워야 돼요. 정답부터 현실 적합성이 낮음. 왜 그런지 보니까 공공선택론이라는 것은 경제학의 가정을 해요. 근데 경제학, 안 배워보셨더라도 이런 건 들어보셨죠? 경제학은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이렇게 가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안 그럴 때도 있다 보니까 당연히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게 나오니까 이 경제학적인 가정, 경제학은 안 배워요. 경제학의 가정을 배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시면 살라몬이라는 사람이 정책수단의 유형, 이거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건데 이 사람이 정책수단의 유형을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서 가장 낮은 거, 중간 거, 높은 거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한 6가지, 5가지 정도 되는데 다 안 외우셔도 되겠고요. 최소한 4가지 정도만 외워두시면 이런 거 그냥 푸는 거예요. 얘는 이해고 자시고 필요 없고 4가지를 암기하고 있느냐, 그냥 딱 그것만 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직접적이다. 얘는 중간이다. 얘도 중간이다. 얘는 가장 간접적이다. 이러고 있으면은 답을 구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릴 거고요. 그냥 이해에 상관없이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암기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기출문제 출제 비중 굉장히 높고요. 이건 강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도 다 지도해 드릴 거고요. 여기는 출제 패턴으로 풀 수 있다. 요건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것까지 공부하기 시작하면 진짜 공부가 산으로 갑니다. 절대 처음부터 넓히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를 잘 보신 분들은 기본서를 좀 요약해 놓은 버전인데 기본서를 보더라도 강약 조절이 달라요. 뭐가 많이 나오는지, 노란색이 없다 하더라도 뭐가 많이 나오는지를 지금 아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장점, 이거는 틀리게 잘 안 나오거든요. 이 이론에서 틀리게 안 나와요. 이거는 대충 보고 단점은 맨날 틀리게 나와요. 단기적을 장기적으로 바꿔서, 미시적을 거시적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거 맨날 나오는 거네. 기본서를 봐도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공부의 가성비가 좋아지고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확인만 해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 단기적, 미시적, 가시적, 부분적 목표를 추구한다. 배운 건 아니지만 추구한다. 그런 걸 배웠는데 중장기적이다. 이렇게 틀리게 나오고 장기적이다. 질적이다. 이런 거 틀리게 나오고 거시적, 장기적 틀리게 나오고 조직 전체 틀리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매번 반복이 되죠.
드로어의 최종 모형, 이름도 참 더럽죠. 더러운데 이제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뭐 논리는 복잡한데요. 결국은 이거예요. 초합리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초합리적인 요소라는 건 직관, 판단, 창의성, 뭐 개인적인 합리성인 거죠. 저도 당연히 합리적인 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기도 하고, 제 모든 경험과 판단력을 담아가지고 수험생, 합격생들을 판단을 내려서 또 전달을 드리기도 하겠죠. 의사결정에 이거 활용한대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초합리적인 요소와의 조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최종 모형은 직관적 판단 이런 게 초합리적인 요소라고 그랬죠. 배제한다. 틀리게 나오고. 작년 문제고. 작년엔 똑같은 게 2개나 나왔어요. 최종 모형, 직관적 판단은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된다가 맞겠죠. 이렇게 계속 강조가 반복이 됩니다. 반복.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이 생소한 문제. 아까 제가 출제 패턴을 푼다고 그랬는데요. 전문 경력과정제도 올해 국가직 9급에서 처음 나온 유형인데, 처음 나온 건데 뭔진 몰라도 이런 걸 우리가 행정학에서 배우게 돼요. 순환보직, 그다음에 계급 구분,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뭐 이런 단어들을 계속 배우게 돼요. 얘네들은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은 순환보직 적용되고 뭐 두루두루 여러 가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전문 경력관직위는 이게 아니라 이게 곤란하거나 특수업무구나. 특수업무인데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게 적용이 된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일반직 공무원 연락에 배우는데, 그러니까 전문 경력관직위는 안 배웠어도 일반직 공무원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게 풀려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여러분들이 또 합격생들 보면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 와도 다 맞추고 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게 아무리 공부를 오래 해도 그 어떤 강의, 그 두꺼운 교재를 봐도 생소한 거 2-3문제 나올 거거든요.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 3문제가 나왔다, 2문제 맞추고 와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가끔 이제 예측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들은 제가 모의고사를 드려요. 작년 국가직 9급 문제인데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구를 줄 수 없어요. 근데 이따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나올 때쯤 됐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모의고사로 드렸던 겁니다. 자치구와 군을 줄 수 있다. 거의 똑같죠.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것도 있어요. 걱정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해와 정리 중요하죠. 뭐 이거는 원리인데요. 뭐 이거 다 외우라고 하면 잘 외우기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죠. 빨주노트 파남보, 그 다음에 공무원 행정 과목들, 공무원 7급 기준 과목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정리하면 암기하기 좀 쉬워지고,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해드려요. 이런 것들은. 근데 제가 이해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정리해주는 대로 정리하셔야 되지, 엉뚱하게 스스로 또 막 제가 안 가르쳐 준 것까지 찾아보시면 안 돼요. 물론 시간이 많으면 해도 되지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복습까지 강조를 하면은 오리엔테이션이 마치게 되는데, 이거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은 정말 여러 군데에서 들어보셨죠. 다 알고 있는 이론이죠. 진부한 이론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사실에 가까워서 우리 10분 지나면 반절 까먹고요. 하루만 지나도 3분의 2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복습 안 하면 그냥 강의는 안 들은 것과 똑같아져요. 제가 아무리 기억에 남게끔 연락에 가르쳐 드려도 결국은 날아갑니다. 딱 그 순간에는 와, 이제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 그래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복습 계속 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어떻게 복습을 해야 효율적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시켜드릴 거예요. 우리 50분 정도로 8강을 듣고 나면은 당일 복습은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저녁에 기본서에 보시면은 유제라는 게 나와요. 기본서 뭐 지금 한번 펴볼까요? 기본서 펴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기출문제가 있죠. 뭐 2014년 서울 9급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죠. 자, 보세요. 기본서 정독하라고 그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기본서 정독할 시간이 없어요. 기본서 정독했을 때 점수에 엄청난 도움이 되면은 정독을 할 텐데, 혹은 시간이 남아두면 할 텐데 정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은 유제를 먼저 보고요.
유제가 바로 풀리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유제가 잘 안 풀리는 것만, 헷갈리는 것만 바로 위에 본문이 있잖아요. 그것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또 넘어가 보시면 쭉 가다 보면 실전 익히기라는 게 나올 거예요. 실전 익히기. 이게 다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책 기준으로는 날개에 있는 기출문제인데 제가 뒤로 다 뺐고요. 기출문제로 이제 처음부터 기본서로 처음부터 기출문제도 연습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요 유제와 요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관리반 등록하신 분들, 관리반 멤버 있고, 단과로 오신 분들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끝장 캠프까지 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끝장 캠프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같이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이제 관리반이나 관리반도 이거 오셔도 됩니다. 끝장 캠프 내일 오셔야 되는 거 알죠? 공지 받았죠? 근데 단과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스스로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다 풀 필요는 없고요. 중요도 A, B급 문제. 근데 이제 기출문제집 출간이 조금 늦어졌어요. 이건 좀 이렇게 사과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출판사에서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졌어요. 한 2주 정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바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몰아가지고 우리 선택 과목 안 하는 선택 과목 수업하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 몰아가지고 좀 풀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당일 복습 아니면 우리 8시간 강의를 들으니까 웬만하면 그 다음날까지 그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실전 테스트 이런 것들로 계속 끊임없이 중요한 것들은 반복시켜 드릴 거예요. 어떤 것들은 까먹고 싶어도 까먹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근데 이제 다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충해 주셔야 되겠죠? 자, 모의고사는 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이죠. 자, 오늘 저녁은 여기까지밖에 못할 겁니다. 시간상. 여기 할 수 있으면은 다 다음 주부터는 해주시면 좋은데 시간상 여기까지밖에 못할 거고 이거 하고 시험을 봐주시면 되겠고 끝장 캠프 하시는 분들은 내일 볼 거예요. 끝장 캠프까지 다 하고 그래서 시험지 안 가져가셔도 있고 단과 들으시는 분들은 시험지를 데스크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관리반하고 끝장 캠프 하시는 분들은 몰래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시험 이렇게 치러질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지도해 드리는 대로 공무원 행정학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 이론은 이해가 필요하니까 이해하고 이 이론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얘 키워드 암기해야 되고 제가 지도해 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합격 분명히 당겨집니다. 다른 수험생들 겪었던 시행착오 안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조를 드리고 우리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1교시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